안녕하세요, YNY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나고야역으로 가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차를 타고 나고야역까지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JR이라든가 이런 전철로 가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아무래도 복잡하고 그렇죠. 주차할 때도 많지가 않고 주차요금도 비쌉니다. 그렇게 돼서 일본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 차량은 기본적으로 좌측 통행합니다. 핸들은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차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고프로로 이제 차량 내부와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블랙박스를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찍어봤습니다. 싱크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일본에서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단은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도 못하고 좌회전도 못합니다. 반드시 파란불 혹은 그 해당 방향의 화살표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조금 뒤에 다른 장면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파란불로 바뀌었으면은 이제서야 이제 좌회전 그리고 직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비보호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내 구간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시속 50km 제한입니다. 일부 구간 좁은 곳이라든가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곳에서는 시속 300m 先斜め右方向です。 처럼 이렇게 시내에서 속도를 마구 내고 하는 일이 이제 상당히 어렵죠.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이제 속도 단속 카메라, 이런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이제 그것은 고속도로의 아주 일부 구간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찍혀서 이제 스피드 위반이 단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뭐 고속도로 순찰대라든가 이런 고속도로 경찰이 이제 경찰차라고 표시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뭐 아주 예전부터 그런 게 있어서요. 보통은 이제 도요타의 크라운이라든가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중형급 이상 되는 세단이라든가 이제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경찰차였다. 그래서 뭐 현행범으로 잡기 때문에 뭐 일장일단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방식이랑 일본 방식이랑. 그 대신에 일본은 이제 속도 위반을 하면은 뭐 벌금도 세고 벌점도 있고, 면허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위반자 강습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또 들으러 가야 돼요. 면허 시험장에. 그게 또 아주 번거롭습니다.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일본의 특징은 이제 주정차 위반을 해도 벌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누적이 되면은 이제 면허 정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뭐 견인이 됐다 그러면은 뭐 아주 돈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대신에 이런 코인 파킹이라 그래서 이제 뭐 동전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제로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불법 주차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향은 동쪽에서 제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고야역이 있고, 그 도심지라든가 이런 유명한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나고야역이 동쪽에 있습니다. 나고야역이 서쪽에는 사실 그렇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루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한국과는 좀 다른 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1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그게 좌회전 차로가 돼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 차로로 좀 끼어들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다가 차선이 추가가 되는 포켓 차선 형식으로, 이제 우회전 차선이다 그럼 이제 추가가 되는 형식이지, 가던 차로가 갑자기 이게 우회전 차로가 돼 버렸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진 차로를 끼어들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그리고 지금 전방에 보이는 차량은 이제 폭스바겐이 업이라는 차량인데요. 이게 1000cc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도 이게 경치학 위육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당연히 경치학 위육이 아닌데요. 그래서 뭐 나름 레어하긴 한데 그래도 은근히 보이더라고요. 작아서 귀여워서 그런지. 그리고 이 나고야 지역은 일단은 뭐 도시, 대도시는 맞아요. 대도시는 맞는데 약간 외곽으로 가면은 조금 시골 같은 곳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어로는 이거를 이제 구르마샤카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이런 차량으로 이동한다, 자동차 생활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뭐 주차 요금도 아무래도 뭐 도쿄라든가 오사카 이런 데보다는 쌀 것이고, 대신에 차가 많기는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재밌는 사실이 이 아이치현, 나고야, 이 도카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인구가 이 간사이라든가 오사카, 고베 이쪽보다는 인구가 적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고차 매물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인구도 적고 뭐 소득 규모는 뭐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게 외제차, 이제 수입차의 비율이 나고야가 이런 이제 오사카라든가 간사이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는 적은데. 그게 조금 특징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토요타의 이런 이제 본사가 있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나고야가 뭐 오사카보다는 이런 자동차를 굴리는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편해서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고를 때 이제 차량 폭, 전폭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폭이 1850mm 이게 넘거나 하면은 뭐, 그리고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1800 차폭이 좀 넓은 차를 사면은 뭐 주차하고 주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맨션에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이제 그런데 그 1800이라든가 1850을 넘는 차량은 그 기계식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 아주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좀 뭐 걸어서 먼 곳에다가 차를 댄다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이 상당히 좁아서 굉장히 좁은 데가 많기 때문에, 마치 운전면허 할 때 이런 이제 기능 시험 코스 거의 뭐 그 수준인 도로도 가끔 있어요. 주택가 같은 데 아주 이제 이런 도심부 길로 봤을 때는 이런 도심부 말고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주택가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차량 스펙에 반드시 최소 회전 방향을 적어 놓습니다. 그게 크면은 뭐 유턴할 때도 한 번에 안 돌아가고 아주 곤란한 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일본 뭐 유머라든가 뭐 개그, 거의 개그 수준인데, 도요타의 캠리라든가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도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차량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데요. 그거보다 한 급 위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도요타의 크라운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랜저보다는 약간 윗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캠리는 크라운보다 가격이 쌉니다. 크라운이 더 비싸고 더 상위급 차량인데, 크라운이 캠리보다 차폭이 좁습니다. 이제 스펙을 보면은 뭐 몇 센치 정도 더 좁아요. 그게 이제 크라운은 이제 미국 수출은 하지 않고 일단 일본 내수용 차량이기 때문에, 내수용의 고급차이기 때문에 일본 실정에 맞춰서 차폭을 좀 좁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는 차는 차폭이 좀 넓은데, 그래서 매일매일 고통받으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런 시내 같은 데서 주차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뭐 기계식 주차장은 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지상에다가 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약간 비싼 것도 있고, 뭐 아주 도심지로 들어가면은 뭐 주차할 때가 상당히 적어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타는 재미가 있네요.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이제 나고야 여기 보일 겁니다. 나고야는 이제 도시권으로 봤을 때는 일본 세 번째가 맞긴 해요. 대신에 뭐 그렇게 뭐 도쿄라든가 오사카, 그리고 뭐 요코하마 이런 데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뭐 비교적 좀 저평가된 곳이라고는 하는데, 이 이제 해외를 나갈 때라든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이용하는 국제공항, 이제 뭐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리타 하네다가 있고, 이제
오사카 간사이라는 데는 이제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데 나고야는 이제 중부 국제공항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제 권역 인구로 봤을 때는 이제 분명히 일본 세 번째라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뭐 도쿄라든가 오사카보다는 뭐 고층 건물도 적고 뭐 랜드마크도 적고 뭐 좀 시골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우회전할 때 거의 대부분 비보호라서 이렇게 가운데까지 나와 있다가 이제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를 보면서 이제 간을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정도로 큰 사거리인데도 지금 여기 비보호예요. およそ500メートル先、斜め左方向です。 그러면 앞에 저 커다란 건물이 보이죠? 저기가 나고야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JR, 이제 일본 철도 JR 나고야역이죠.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게 이제 메이테츠라고 이제 나고야의 이제 철도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긴테츠, 이제 긴키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교토라든가 오사카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철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JR이랑 다른 회사고요, 완전히. 그래서 나고야역이라고는 하지만 뭐 JR이랑 메이테츠, 긴테츠 이렇게 세 개의 역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JR 나고야역입니다. 약간 이제 서쪽이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 보면은 그 이제 메이테츠라든가 긴테츠라는 이런 다른 철도 회사의 나고야역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로터리로 되어 斜め 있고 左方向です。その先、斜め右方向です。 복잡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메이테츠 斜め右方向です。 나고야역이죠. その 그리고 先、 더 目 하나 的地で 왼쪽에 す。 있는 건물은 目 긴테츠라는 的地に 철도 到 회사의 着しました。 나고야역입니다. お疲れ様でした。 그런데 이게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데는 뭐 같은 하카타역이라도 철도 회사가 다르고 그 위치가 상당히 다른 경우도 있어서 뭐 대부분 알기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이제 그렇게 다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뭐 주정차 위반이다라고 해도 뭐 물론 장기간 정차하는 건 안 되지만은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은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일은 일단은 없습니다. 주차 위반도 뭐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하는 경우는 제가 일본에 와서 한 번도 못 봤고요. 보통은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제 그런 뭐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지자체의 뭐 구청이라든지 그런 소속이신 분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고서 단속을 하는데, 일단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일단은 괜찮습니다. 여기가 지금 차를 댈 자리가 없네요. 옆으로 살짝 대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약속 시간에 약간 여유가 있기도 하고 해서 한 바퀴 더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등 뒤로 나고야역이 있고 지금 저는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큰 건물은 일본어로 다이 나고야 비루진구, 빌딩이 아니라 뭐 비루진구라고 표기를 합니다. 대나고야 빌딩이라고. 그리고 지금 시야에서 조금 보여서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약간 원형 곡선이 있는 건물은 그냥 나고야 빌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야에서 11시 방향 이 큰 건물은 JR 게이트 타워입니다. 나고야 게이트 타워가 아니라 JR 게이트 타워.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2018년이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야에서 보이는 게 대나고야 빌딩, 다이나고야 비루진구.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이 곡선 형태의 건물이 나고야 빌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프라다가 있고 이 곡선 건물보다 뒤쪽에 있는 게 미드랜드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저 파란색 큰 간판 있는 게 메이테츠 백화점이 있고 저희가 이제 메이테츠의 철도 회사의 나고야역이죠. 이 캠리는 뭐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서 있네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도요타의 캠리라든가 뭐 크라운 이런 거는 워낙에 뭐 검증된 차량이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게 레어하진 않은데 혼다 어코드라든지 뭐 닛산 알티마 이런 거는 정말 레어합니다. 세단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차폭도 좀 일본 실정보다 크기도 하고 그래서 뭐 두 가지죠. 뭐 세단 자체의 쓸모가 좀 적다는 거랑 차폭이 크다는 거. 다시 이제 지금 정면에 이제 JR 나고야역이 보입니다.
다시 이제 신호가 바뀌면 직진을 해서 이제 차를 세울 예정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이 크라운 컴포트라는 토요타 택시는 생긴 거는 완전히 뭐 1980년대 풍인데 저게 뭐 아직도 신차로 아마 출고가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약간 이제 차가 좀 SUV라고 해야 되나, 이제 차가 높은 런던의 블랙캡 같은 식으로 저펜 택시라는 게 도요타에서 새로 나와서 그걸로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서 차를 어떻게 돼야 되나 좀 고민을 하는 타이밍이고, 여기는 횡단보도라서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까 있던 차들이 사라져서 자리가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폭을 주의하면서 방해가 안 되게 여기다가 주차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차를 세운 곳이 이 나고야역의 동쪽 출입구입니다. 사쿠라도리 구치라고 해서 동쪽이고요. 여기가 뭐 실질적으로 메인입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큰 건물이 바로 있고, 여기서 동쪽으로 쭉 직진을 하면 사카이라는 이 나고야역, 나고야에서는 뭐 제일 번화가죠. 번화가. 즉 그게 사카이라는 곳이 나오고, 나고야역의 서쪽은 다이코도리 구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뭐 별게 없습니다. 신칸센을 탈 때는 나고야역의 서쪽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에 길을 하나 건너면은 이제 빅쿠 카메라라고 이제 대형 가전 전기 양판점이 있고, 그리고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근데 사실 버스 터미널은 여기 보시면은 이 JR 게이트 타워에도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나고야역의 서쪽으로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메인은 동쪽 입구입니다. 이 동쪽 출입구 이름은 사쿠라도리 구치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의 좌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있고, 그리고 이 한 면 전체가 거의 다 출입구라서 여기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출입구가 한 3군데가 있는 셈이에요. 한쪽 면이 다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 출입을 하니까. 그래서 약속 장소를 정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주차를 했으니까 일단은 기다리면서 조금 이 근처를 정차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나고야 빌딩, 다이나고야 빌딩구. 저기는 창문을 이용해서 약간 그림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재밌는 것도 가끔 해요. 그리고 이제 나고야역의 이제 메인 출입구인 사쿠라도리 구치 이제 앞에서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뭐 워낙에 큰 역이고, 그리고 이제 JR 철도가 아주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역입니다. 나고야는 시골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보면은 저 앞쪽에, 지금 저 앞쪽에도 다른 큰 출구가 있고, 일단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나고야역에서 만날 약속을 하실 때는 여기가 이제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쪽에 사쿠라도리 구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JR 다카시마야라는 백화점이랑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금시계가 있는데, 거기가 뭐 만나미 광장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위쪽으로 호텔, 이제 트윈타워가 있고 메리어트 호텔이 있고,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함께 있으면서 아주 넓다기보다는 뭐 복잡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날 약속을 하면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만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고야역의 구내 서쪽에는 은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신칸센 탑승장이랑 가까워요. 뭐 그런데 이 역 자체가 커서 이 메인이 되는 동쪽에서 굳이 신칸센이 있는 서쪽으로 가는 것도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고야역까지 운전해서 와서 뭐 대략적으로 나고야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다른 정보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